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는 단면 2차 모멘트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값에서 했던 것처럼 일단 첫 강의는 어떻게 풀이를 가져갈지 설명을 간단히 할 거고 다음 강의에 실제 예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문제에서 너 관성 모멘트, 이제 단면 2차 모멘트 한번 구해봐 라고 나오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정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I 값의 정의가 뭐였냐? 인테그랄 y제곱 da였죠. 근데 얘는 제가 재료역학 강의에선 따로 이제 언급을 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정역학 책을 한번 다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 강의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 평행축 정리가 좀 중요해요. 자, 평행축 정리는 일단 결과 공식만 먼저 써보면 이렇게 식이 써집니다. i는 i바 더하기 a d제곱이에요. 자, 여기서 i 바는요 무조건 도심축 기준이어야 하고요. a는 그 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d는 두 축 사이 거리입니다. 제가 관성 모멘트는 축에 따라 바뀐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그림을 예로 들어오면은 이 지금 직사각형이 있는데 x1 축에 대해서 너 i 값 구해봐. 그리고 x2 축에 대해서 i 값 구해봐 라고 하면은 이 값은 당연히 다르게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죠. 축에 따라 i 값은 바뀐다고. 근데 완전히 다르지 않고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평행축 정리 이 식입니다. 만약에 어떤 관성 모멘트를 구하고 싶어요. 여기서는 ix2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x2축에 대해서 이 면적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정의를 먼저 써볼 수도 있고, 근데 이 방법 말고 먼저 도심축에서의 관성 모멘트를 구해봐. 여기서는 ix1이죠. 제가 x1축을 이제 도심축으로 잡아온 겁니다. 도심축이라는 거는 여기에 직사각형 도심이 있을 텐데 그걸 지나는 축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도심축 기준으로 구한 i를 먼저 값을 내요.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냐면 a 곱하기 d제곱을 더하면 되는데 이 a는 면적, 이 전체 면적입니다. 직사각형의 넓이, 그 다음 이 d는요 도심축에서 다른 축의 거리인데 여기서 다른 축은 이 관성 모멘트를 구할 때 썼던 축을 말합니다. 이 예제를 보게 되면은 도심축은 x1축이고 다른 축은 x2축이니까 여기 거리가 d인 거예요. 그 거리를 제곱하고 면적을 곱해서 더한 값은 이 식을 만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식으로만 알파벳으로만 쓰니까 좀 어려운데 제가 이따가 다른 설명을 좀 마저 하고 돌아와서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면 2차 모멘트는 정의를 이용해서 풀거나 아니면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좀 더 알면 좋냐면 되게 많이 나오는 도형의 단면 2차 모멘트를 암기하고 있으면 좋아요. 자, 많이 나오는 도형이 재료역학에선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사각형이고요. 두 번째는 원입니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를 b라고 할게요. 폭을 보통 b라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h라고 해봅시다. 이때 관성 모멘트를 구할 건데 x1축에 대해서 구한다고 해봅시다. x1축은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죠? 얘는 도심축이고 도심축이라는 거는 이 직사각형의 딱 절반 지점을 지나가는 거겠죠. 여기가 2분의 h입니다. x1축에 대해서 인테그랄 y제곱 da를 하면 i가 나오는데 이걸 실제로 여러분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공식이 12분의 1 bh 3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직사각형이 여기 폭 3 그리고 높이가 4인데 여기 중심축 x에 대해서 너 관성 모멘트 구해봐 하면은 1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h는 4니까 그거에 세제곱해서 이렇게 답을 내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x2축, 그러니까 사각형 끝쪽에서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는 해보면은 3분의 1 bh 3승이 나옵니다. bh 3승은 똑같고 여기가 3분의 1로 바뀌었는데 이 둘은 무조건 거의 암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똑같이 원도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원의 지름을 우리가 이제 d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관성 모멘트,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64분의 파이 d 4제곱이 나옵니다. 만약에 지름이
4예요. D는 4이고 요 X축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 구해봐 하면은 IX는 64분의 파이 4의 4제곱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근데 IX, 즉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사실 요 Y축에 대해서 구한 IY 값과 똑같습니다. 왜냐면 IX의 정의가 인테그랄 Y제곱 dA죠. 이 얘기는 어떤 요소 dA를 잡고 여기 거리가 Y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 Y제곱 dA를 전부 다 더하라는 건데 사실상 원이 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X축에 대해서 막 다 거리를 막 재서 더해요. 다 Y제곱해서 더하는 거랑 Y축을 기준으로 다 거리를 제곱해서 더하는 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X는 IY랑 똑같고 64분의 파이 D 4제곱이다. 근데 이 원의 경우에는 또 하나 중요한 관성 모멘트가 있는데 그건 바로 IO입니다. O는 원의 중심이고요. 관성 모멘트 I 값은 이 점에 대해서도 잴 수가 있습니다. 자, IX는 인테그랄 Y제곱 dA로 X축에 대해서 Y좌표에 있는 걸 재는 거였죠. 근데 IO는 뭐냐면 원점을 기준으로 dA를 잡고 여기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거리, 보통 R이라고 표현을 하고 인테그랄 R제곱 dA를 잡는 게 관성 모멘트 IO입니다. 극관성 모멘트라고 불러요. 자, 이 IO를 구해보면은 원에 대해서 32분의 파이 D 4제곱이 나옵니다.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지는 한번 이제 찾아보시고 이건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암기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강의를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앞에서 제가 설명 안 한 내용이 하나가 있죠. 이거를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평행축 정리, 어떠한 i값은 도심축 i값에다가 ad제곱을 더한 거다. 이걸 실제로 이 문제 정의해 보면은 ix2, 여기 있는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값은 도심축 x1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에다가 넓이 곱하기 거리의 제곱을 하면 된다라는 건데, 자, 이거 실제로 적용해 볼까요? ix1이 뭐였죠? x1 도심축에 대한 직사각형의 관성 모멘트는 뒤에 보니까 x1축 ix1 12분의 1 bh 3승이었습니다. 얘는 12분의 1 bh 3승이었고 플러스 ad제곱은 뭐냐? a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인데 우리가 여기를 b라고 했고 여기를 h라고 했었죠. 그럼 넓이는 bh가 됩니다. 그 다음 거리는요? 거리 d는 도심축과 축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럼 x1과 x2 사이의 거리니까 절반인 2분의 h가 되고 그거의 제곱은 4분의 h제곱이 되겠네요. 곱하기 4분의 h제곱. 이 둘을 더하면 4분의 1과 12분의 1만 그냥 더하면 되겠죠? 자, 4분의 1은 12분의 3이니까 더하면 3분의 1이 나오네요. 그래서 얘네들 더하면 최종답 3분의 1 bh 3승이 나오고 아까 제가 언급한 거를 보면은 x2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실제로 3분의 1 bh 3승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이 공식이 맞아 떨어지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단면 2차 모멘트에 대해서 드릴 설명의 전부입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재료역학에서는 딱히 문제가 생기지 않고 혹시 추가 내용이 있으면 제가 그때그때 설명을 하면서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복습 잘 해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 문제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